정아 씨 정말 감사했어요. 제 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눈 내리는 한겨울밤 슈퍼 문 앞에 쓰러져 있던 여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날 밤의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리고 몇 년 뒤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어디 사시는 몇 살이시고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28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36의 노처녀였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었죠. 정아야, 너 언제 시집 갈 거냐? 이제 나이가 나이인데 애 낳을 시기 다 지나간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올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뭐라 변명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해 12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슈퍼 문을 닫으려는데 밖에서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한 여자가 슈퍼 계단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였고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아줌마, 살려주세요. 여자의 품에는 핏물 묻은 담요에 쌓인 아기가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119 불러야 해요.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병원 안 돼요. 왜요? 당장 병원 가야 해요. 아저씨가 저 찾아요. 이해 죽여요. 제발.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줌마, 이해만. 살려주세요. 제 딸. 제발. 그리고 여자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아기는 울지도 않고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어떡하지? 구급차가 왔고 여자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저도 아기를 안고 함께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시죠? 아니요, 그냥 발견한 사람입니다. 산모가 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2시간 뒤 의사 선생님이 다시 나오셨습니다.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노력했지만 그 여자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름도 신원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지갑도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제 품에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만 남았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이 아기는 보육원으로 보내질 겁니다. 친척을 찾아보겠지만 산모의 신원조차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 잠깐만요.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키우면 안 될까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혼자 사시는 걸로 아는데요. 네. 하지만 이 아이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부탁했어요. 살려달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정말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하지만 제 품에 안긴 아기를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36의 나이에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수아라고 지었습니다. 맑을 수 아름다우라. 이 아이가 맑고 아름답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동네는 난리가 났습니다. 정아가 미쳤나? 노처녀가 주워온 애를 키운다고? 나중에 큰일 난다. 친엄마 가족이 나타나면 어쩌려고? 외로워서 정신 나간 거지 뭐. 그런 말들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아를 키우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밤새 우는 아기를 달래고 낮에는 슈퍼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어느 날 밤 수아가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체온계를 재니 39도였습니다. 수아야, 수아야. 저는 울면서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한겨울 새벽 2시였습니다. 감기가 폐렴으로 번졌습니다. 당장 입원해야 합니다. 입원비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1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집 서류를 가져와 대출을 받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수아만 살리면 돼. 나중에 다 갚으면 돼. 수아는 일주일 만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간호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렇게 아기를 돌보시다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요즘 친엄마도 저렇게 극진히 안 돌보는데. 수아가 복이 많은 아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수아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돌이 되던 날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작은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죄가 없지. 정아가 고생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도와줘야지. 돌잡이에서 수아는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이야, 의사 되려나 봐. 모두 웃으며 축하해줬습니다. 수아가 3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수아가 처음으로 제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슈퍼 문 앞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과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아를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5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엔 100만 원, 그 다음엔 150만 원.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마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대체 누가 이러는 걸까요? 혹시 수아 친척이 아닐까요? 아이를 키울 순 없지만 경제적으로 돕고 싶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왜 정체를 밝히지 않는 걸까? 그 돈으로 저는 수아의 교육비를 댔습니다. 좋은 유치원에 보내고 책도 많이 사줬습니다. 수아는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수아 어머니, 수아가 정말 특별한 아이 같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잘 챙기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아 아버지는? 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제가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학교에서 힘든 일도 겪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수아가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애들이 나보고 엄마 없는 애래. 뭐라고? 애들이 그러는데.
나 엄마 닮은 데가 하나도 없대. 나 진짜 엄마 딸 아니지? 저는 수아를 꼭 안아줬습니다. 수아야, 엄마 말 잘 들어봐. 너는 엄마 딸이야. 피는 안 섞였을지 몰라도 너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딸이야. 정말? 정말이야. 엄마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수아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줘야 하는 걸까? 아니면 평생 비밀로 해야 하는 걸까? 수아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슈퍼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고급 양복을 입은 분이었습니다. 혹시 수아 어머니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수아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친가족이 나타난 건가? 수아를 데려가려는 건가? 누구시길래 수아를 만나고 싶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수아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외할아버지라니요? 그럼 몇 년 전 그 여자분이 제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었어요.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년 전 그날 밤 제 슈퍼 앞에서 쓰러졌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남자를 슈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무남 동료였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느라 바빠서 딸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계속하세요. 서연이가 23때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박과 술에 빠진 건달이었죠.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남자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요. 그 뒤로 2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동네 병원에서 제 딸이 숨졌다고. 출산 중 과다 출혈로. 저는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눈 내리는 밤 제 슈퍼 앞에 쓰러져 있던 그 여자. 병원에 갔을 때 서연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아기도 없었어요. 그럼 수아는? 경찰이 말하더군요. 발견 당시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데려갔다고. 하지만 그 여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고. 남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8년 동안 찾았습니다. 제 손녀를. 경찰, 탐정,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3년 전 드디어 찾았습니다. 3년 전이요? 네. 이 동네에 수아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산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나이도 딱 맞고. 그래서 몰래 확인하러 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3년 전부터 우리를 지켜봤다는 건가? 수아가 학교에서 나오는 걸 봤을 때 제 딸과 똑같았습니다. 걷는 모습, 웃는 모습. 서연이와 너무 닮았어요.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부터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직접 나타나고 싶었지만 수아가 어머니를 엄마로 알고 행복하게 사는데
제가 나타나면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서. 그럼 그동안 문 앞에 놓여 있던 봉투가 제가 둔 겁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노도 이해도 슬픔도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수아를 찾으러 오신 겁니까? 데려가시려고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수아를 데려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요. 다만 수아에게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남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8년 동안 제 손녀를 혼자서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수아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아에게 이 사실을 말해줘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며칠 뒤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할 얘기 있어. 그래, 뭔데? 엄마, 나 사실 알고 있어. 엄마가 날 낳은 게 아니라는 거. 저는 깜짝 놀라 수아를 봤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엄마. 작년에 학교에서 DNA 수업하면서 알게 됐어. 엄마랑 나랑 혈액형도 다르고 생김새도 하나도 안 닮았잖아. 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내 엄마야. 나를 낳아준 사람보다 나를 키워준 사람이 진짜 엄마니까. 저는 수아를 꼭 안아줬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사실은 저는 모든 걸 이야기해줬습니다. 수년 전 그날 밤의 일을, 수아의 진짜 엄마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를,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찾아온 일까지. 수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만나보고 싶어. 정말? 응. 내 친엄마 얘기도 듣고 싶고. 그래도 엄마,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은 엄마야. 저는 남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아가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슈퍼에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남자는 수아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수아야, 할아버지란다. 수아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가방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인형이야. 할아버지가 줬던 거란다. 제 엄마요? 응. 내 엄마 이름은 서연이었어.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였지. 남자가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어린 시절의 서연, 학창 시절의 서연.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랑 닮았어요. 그럼 내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그날부터 수아는 가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아에게 엄마 이야기를 들려줬고 수아는 그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수아가 할아버지한테 더 마음이 갈까? 하지만 수아는 매번 할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오면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 해주셨어. 그래? 재밌었어? 응. 근데 엄마,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엄마는 엄마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수아는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아의 학비를 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수아는 제가 키우기로 한 아이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저는 슈퍼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죠. 수아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수아는 의대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나 의사가 되고 싶어.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싶어. 그래, 수아야. 내가 원하는 걸 해. 수아는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수능날 저와 할아버지가 함께 수능장에 갔습니다. 수아야, 떨지 말고 내가 준비한 대로만 해. 응, 엄마.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수아가 씩씩하게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능 성적이 나왔습니다. 수아의 성적은 의대에 갈 수 있는 점수였습니다. 엄마, 나 의대 갈 수 있어. 수아가 뛰어왔습니다. 저는 수아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잘했어, 수아야. 정말 잘했어. 면접 날 수아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떨려.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며칠 뒤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엄마, 붙었어. 나 의대 붙었어. 수아가 통지서를 들고 울면서 웃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도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보니 1년에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출을 또 받아야 하나? 그때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수아 등록금 제가 내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발입니다. 제 손녀 대학 등록금도 못 내게 하시렵니까?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수아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할아버지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빌리는 겁니다. 수아가 의사 되면 꼭 갚겠습니다. 빌리는 게 아닙니다. 제 손녀한테 당연히 해줘야 할 일입니다. 수아는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저와 할아버지가 함께 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나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 될게. 그래, 수아야. 넌 할 수 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아가 의대 2학년이 되던 해봄, 제가 쓰러졌습니다. 슈퍼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심하게 아프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대로 정신을 잃었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보호자 누구세요? 딸. 수아. 간호사가 수아에게 연락했고 수아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수아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위험은 넘겼지만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비용이.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닌데. 수아 학비도 있는데. 의사 선생님 시술 안 하고 약으로만 치료하면 안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안 하시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수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둘게. 일하면서 엄마 치료비 벌게. 안 돼, 수아야.
넌 꼭 의사가 돼야 해. 의사가 뭐가 중요해? 엄마가 먼저야. 그때 할아버지가 병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수아, 너는 학교 나가. 어머니 치료는 할아버지가 책임질게. 할아버지. 어머니, 제발 제 도움 받으세요. 20년 넘게 제 손녀를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소 6개월은 푹 쉬셔야 합니다. 과로는 절대 금물이에요. 슈퍼는 어떻게 하죠? 제가 사람 구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어머니, 더 이상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 아닙니까? 할아버지의 말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의 치료 기간 동안 수아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바로 달려와서 제 곁을 지켰죠. 엄마, 오늘 교수님이 칭찬해 주셨어.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그래? 우리 수아 잘하네. 응. 엄마 빨리 나으면 내가 엄마 건강 관리해 줄 거야. 나 의사 되면 엄마한테 제일 먼저 진료해 줄 거야.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아를 키우길 정말 잘했구나. 이 아이가 있어서 내 인생이 행복했어. 퇴원하던 날 할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니,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신데요? 슈퍼를 제게 파세요. 그리고 편히 쉬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슈퍼는 제 전부입니다. 어머니, 건강이 나빠지셨잖아요. 이제 쉬실 때도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슈퍼 시세의 2배로 사겠습니다. 그 돈으로 편히 사세요. 그리고 수아가 의사 되는 거 지켜보세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도 슈퍼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 그냥 쉬기만 하면 제가 미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슈퍼는 할아버지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일할 수 있었죠. 수아는 의대 과정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했습니다. 엄마, 나 의사 됐어. 수아가 통지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축하해, 수아야. 정말 축하해. 저와 할아버지는 수아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수아를 보는 날, 저는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20몇 년 전 눈 내리는 밤, 제 슈퍼 앞에 쓰러져 있던 그 여자. 그 여자의 마지막 부탁. 이해만. 살려주세요. 저는 그 부탁을 지켰습니다. 수아를 살렸고 키웠고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서연 씨, 보고 계세요? 당신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수아가 레지던트를 시작한 첫날, 저와 할아버지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수아가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하지 못한 일을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수아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수아 덕분에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날 저녁 수아가 저와 할아버지를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오늘 제 첫 월급 받았어요. 이거 드세요.
수아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아야, 이건 내가 쓰라고.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28년 동안 나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이제 내가 엄마 모실 차례예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나 사실 알아요. 엄마가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빚도 많이 졌고 건강도 망가뜨렸다는 거. 수아야. 근데 엄마 한 번도 내가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죠?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죠? 당연하지, 수아야. 넌 엄마의 축복이야. 엄마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우리 셋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심한 게 있어. 뭔데? 나 소아과 의사가 될 거야. 그리고 엄마처럼 버려진 아이들, 아픈 아이들 돌볼 거야. 수아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나도 다른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어.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저는 수아를 꼭 안아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아야,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수아가 소아과 전문의가 되던 해 저는 60을 넘겼습니다. 건강은 많이 좋아졌지만 가끔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수아가 늘 걱정했죠. 엄마, 약 꼭 챙겨 드셔야 해요. 내가 처방해 준 거 잊지 말고요. 알았어, 걱정 마. 엄마는 나한테 제일 중요한 환자예요. 알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아는 대학병원 소아과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버려진 아이들, 아픈 아이들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저를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보여줄 게 있어요. 수아가 저를 소아과 병동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엔 작은 아기가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아기, 어제 응급실에 왔어요. 어떤 여자가 아기를 두고 사라졌대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28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엄마, 이 아기 지금 갈 데가 없어요. 보육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래요. 수아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 아기 입양하고 싶어요. 뭐라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나도 이 아기한테 해주고 싶어요. 저는 수아를 꼭 안아줬습니다. 수아야,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도와주실 거죠? 나 혼자서는 자신이 없어요. 당연하지. 엄마가 도와줄게. 그렇게 수아는 32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하은이라고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기뻐하셨습니다. 증손녀가 생기다니 정말 기쁘네요. 우리는 셋이서 하은이를 키웠습니다. 수아가 병원에 있을 때는 제가 돌보고 제가 슈퍼에 있을 때는 할아버지가 돌봤습니다. 하은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엄마, 사실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결혼할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누구랑? 병원 선배 의사예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하은이도 좋아해요. 그래? 언제 한번 데려와 봐. 며칠 뒤 수아가 그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준혁이라는 이름의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수아를 정말 사랑합니다. 수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은이도 제 딸처럼 키우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수아의 결혼식 날 저는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28년 전 제 슈퍼 앞에 있던 그 작은 아기가 이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예쁘죠? 수아야. 세상에서 제일 예뻐. 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엄마가 나를 주워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아니야, 수아야. 엄마야말로 내가 없었다면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수아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엄마께. 비록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정아 엄마께.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객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는 결혼 후에도 하은이를 극진히 키웠습니다. 준혁도 하은이를 친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수아가 임신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될 거예요. 진짜 엄마. 축하해, 수아야. 10개월 뒤 수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민서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외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외할머니가 아니지만 수아는 저를 엄마라고 불렀고 민서는 제게 할머니였습니다. 할미. 민서가 처음으로 저를 부르던 날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일흔이 되던 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편찮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습니다. 수아와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많이 약해져 계셨습니다. 수아야. 정아씨. 네, 할아버지. 나 후회 없어. 수아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아씨, 정말 감사했어요. 제 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할아버지, 그리고 수아야, 너 정말 자랑스러워. 내 엄마도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일주일 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수아는 장례식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도 울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그분이 이제는 정말 가족처럼 느껴졌거든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수아,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71, 수아는 35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수아가 저를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정기검진 받으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받은 지 1년이 넘었잖아요. 괜찮아, 수아야. 엄마 건강해. 안 돼요. 꼭 받으셔야 해요. 수아의 고집에 못 이겨 병원에 갔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았고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아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어요. 뭐라고?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하지만 췌장암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췌장암이라니. 그거 완치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정밀 검사 결과 췌장암 3기였습니다. 수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공률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수술 후에도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수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수아야.
엄마는 절대 여기서 가시면 안 돼요. 민서도 있고 하은이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있고.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수아가 병실에 왔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아니, 괜찮아.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수아와 헤어져야 하는 건가? 엄마 있잖아. 응. 나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 수아가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써온 일기예요.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수아가 일기를 펼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오늘 엄마가 아파서 학교 못 갔다. 근데 엄마가 아픈데도 나한테 밥 해주고 숙제도 봐주셨다. 엄마는 슈퍼맨인가 봐.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오늘 애들이 나보고 엄마 없는 애래. 엄마랑 안 닮았대. 나 엄마 진짜 딸 아니래. 근데 괜찮아. 엄마가 날 낳지는 않았어도 엄마가 날 제일 사랑하는 거 아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중학교 때 엄마가 나 키우느라 결혼도 못하고 돈도 많이 쓰고 고생 많이 하셨대. 나 때문에 엄마 인생이 힘들어졌나? 그래도 엄마는 한 번도 나한테 짐이라고 안 하셨어.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를 만났어. 수아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수아야. 저는 수아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도 수아 없으면 못 살아. 엄마 꼭 이겨낼게. 약속할게. 수술은 6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수아와 준혁 그리고 하은이와 민서가 기다렸습니다. 할미 괜찮아지는 거지? 5살 민서가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 꼭 괜찮아지실 거야. 수아가 민서를 안아줬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을 다 제거했어요.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수아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토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수아가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참아요. 금방 끝나요. 수아야. 엄마 힘들어. 알아요. 근데 엄마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수아의 말에 저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검사 결과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수아가 저를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엄마 해냈어요. 그래. 엄마 해냈어. 저도 울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아 덕분이야. 수아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 퇴원하던 날 집 앞에 수아네 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할미, 할미 왔다. 민서와 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미 이제 안 아파요? 응, 이제 안 아파. 할미 이제 건강해. 그날 저녁 수아네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엄마 완쾌 축하해요. 수아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케이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마이너스 수아.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수아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엄마가 이번에 큰 병 앓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뭐예요? 인생은 정말 짧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어. 저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수아 덕분에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 28년 전 그날 밤 수아를 만난 게 엄마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엄마. 수아야, 엄마를 주워줘서 고마워. 뭐라고요? 엄마가 나를 주운 거잖아요. 아니야. 엄마가 수아를 만나지 못했다면 엄마는 계속 외롭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았을 거야. 수아가 엄마 인생에 의미를 준 거야. 수아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엄마는 내 인생 전부야.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혈육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이 가족을 만든다는 걸. 28년 전 눈 내리는 밤 제 슈퍼 앞에서 만난 그 작은 생명. 그 아이가 제 딸이 되고 의사가 되고 엄마가 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제 병을 고쳐주고 제 옆을 지켜주는 걸 봤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엄마. 응. 나 엄마랑 100살까지 함께 살 거예요. 알죠? 그래, 수아야. 엄마도 그러고 싶어. 창문 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8년 전 그날 밤처럼. 하지만 이제는 춥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가족이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진한 사랑으로 이어진 엄마와 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은 하은이와 민서에게로 이어져 또 다른 세대로 전해질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대를 이어 흐르는 것이니까요.